현대적 리더십의 세 번째 특성은 인간 중심적 경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과보다는 자아 존중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는 웨러블, 일과 휴식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노예가 아닌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자. 아까 교수님 넓은 얘기했었지만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계속 자동차를 닦고 조이고 청소하는 데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비싼 거니까 그렇거지만 자동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이지. 닦고 청소하고 기름칠하는 데만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동차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윤리를 중시를 해야 된다는 데 기술 발전으로 갈등이 이제 다양화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빈부, 계층, 지역, 기술, 수혜 등 이러한 갈등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증강인간의 출현 가능성. 이제 증강인간이라는 그런 것이죠. 체격도 큰 남자, 신체적으로 월등한 남자의 정자와 그 다음에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여자의 난자를 합쳐서 새로운 인간을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공감 위주의 인간관계라는 건데, 인간관계는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이 계산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리더십의 중심축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리더십 발휘 주체가 변한다. 과거에는 직책과 직위가 높은 상급자 위주의 리더십이었는데 이제는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중심의 분권적 자율적 리더십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의 원천이 계급과 직책 등 그 공식적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감정, 그 다음에 개성, 도덕 이런 것들의 개인적 특성과 장점이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시하는 가치도 형식과 의존의 외형적 권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 효과와 성과, 실질적 효과만을 생각을 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의 이미지도 과거에는 권위주기고 그 다음에 리더는 어느 정도의 신비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숨겨져 있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거래감이 축소해서 개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발휘 공간도 과거에는 종전에는 얼굴 대면 위주로 했었는데 대면 위주였는데 이제는 SNS 등 비대면 사이버 이렇게 비가시적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성별도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리더였는데 이제는 여성 리더의 남성 부하가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시니어 리더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서론적으로 100세 인생의 3단계는 이렇게 나눈다 그럽니다. 1단계는 배우기 3년, 배우기 30년, 일하기 30년, 사회봉사하기 40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기별 그 가치관 변화는 20, 30대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많이 따졌고 40, 50대는 무엇이 선악인가.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시니어로서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따져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니어의 바람직한 생활 패턴은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 모일 때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에 대한 감사. 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인데 이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관들이든 또 어떤 길을 지키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 내가 낮에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포근히 쉴 가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감사의 기본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서도 감사함은 어떤 요구? 저는 감사함을 항상 갖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얻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불만, 불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시니어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제가 이제 5가지를 얘기한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하자 아름다운 일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못하면은 칭찬이라도 해주자 한 가지 이상이라도. 그 다음에 일소 10번 이상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나훈아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테스 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신체 기능이 좋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100자 이상을 써라. 저는 이제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보는데 신문 여백이 있어요. 신문 여백에는 항상 상당히 굵은 펜으로, 사자성어를 써요. 사자성어 제가 그래서 외우고 있는 사자성어가 지금 한 150자 정도 돼요. 150개.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1시간 정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자 자체는 안 잊어버리는데 순서를 또 잊어버릴까 봐. 그게 그리고 1000자 이상을 읽어라. 그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보를 걸어라 하는 거. 그래서 100번을 기록하고 1000자를 읽으라는 것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매일 그렇게 사자성어 150자를 쓰다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2달간 안 썼더니 기억도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니어들은 공직에서 은퇴하게 되면은 몇 가지 변화가 있죠. 우선 신체적으로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매월 따박따박 들어도 봉급이 안 들어오죠. 이런 변화가 있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조직원을 대상으로 상하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내 주변에 있는 20대의 MZ세대하고 나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시니어 리더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하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로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때는 MZ세대들은 시니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그러죠. 근데 꼰대라고 하는데도 시니어들은 계속 라떼를 마시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걸 새롭게 시니어들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리더십의 목표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고를 메우는 조종자 역할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미래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